1편과 2편에서 우주의 탄생과 이에 얽힌 다양한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주의 시작과 현재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무한한 듯 펼쳐지는 이 드넓은 우주에 그 끝이 존재하기는 할까요? 이와 같은 질문을 먼저 던져본 여러 학자들의 가설과 함께 우주의 끝을 함께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를 연구해온 학자들은 우주의 종말에 대해 다양한 질문과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우주의 미래에 대한 예측에 관하여 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 형태의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우주의 구성 물질들의 평균 밀도에 따라 열린 우주, 닫힌 우주, 그리고 평탄한 우주가 바로 그것입니다. 열린 우주론은 쉽게 말해 우주의 크기가 끝없이 늘어난다는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닫힌 우주론은 열린 우주론과 반대하여 일정 크기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평탄한 우주론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우주의 팽창력과 물질들 간의 인력이 평형을 이루어 영원히 고정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세 가지 가설 중 현재로서는 열린 우주론이 가장 큰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만약 미래의 우주가 열린 우주론을 따르게 되면 우주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선 우리가 별이라고 부르는 항성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게 됩니다.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중입자들은 항성과 성간물질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앞서 말했듯 여기서 항성은 우리가 별이라 부르는 천체이고, 성간물질이란 은하 내에서 항성과 항성 사이 혹은 항성의 바로 근처의 물질이나 에너지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열린 우주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항성이 더 이상 형성되지 않을 것이라 보는 이유는 항성이 태어나고 소멸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우선 질량이 가벼운 항성은 백색 외성의 형태로 소멸합니다. 백색 외성이란 질량이 중간 이하인 항성이 핵융합을 마치고 도달하는 천체로서 전체 항성 가운데 약 6%를 차지할 만큼 흔한 항성입니다. 그리고 질량이 작은 항성이 백색 외성이 된 이후에는 더 이상의 중입자를 방출하지 않으며 서서히 식어가게 됩니다. 질량이 무거운 항성의 경우 초신성 폭발로 가지고 있던 물질의 대부분을 방출하고, 이 방출된 물질들은 근처에 존재하는 성간 물질들로 흡수되며, 이 폭발 중 방출되지 않은 항성의 일부분들은 그 질량에 따라 중성자별과 항성 질량 블랙홀이 됩니다. 여기서 초신성 폭발은 에너지가 큰 별의 폭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폭발하는 찰나에 순간적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는데, 한 번의 초신성 폭발에서 방사되는 방사선 에너지는 태양이 평생에 걸쳐 발산하는 양에 비례할 만큼 엄청납니다. 중성자별이란 초신성 폭발 직후 질량이 무거운 별이 중력 붕괴 과정을 거치며 만들어진 밀집성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밀집성은 항성의 최종 진화 형태로서 내부 물질의 밀도가 매우 크고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항성 질량 블랙홀이란 질량이 무거운 항성의 중력 붕괴로 인해 생성된 블랙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폭발한 항성의 주변 성간 물질들이 밀도가 높아지면 새로운 항성이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위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항성의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폭발 이후 당시 방출된 중입자들이 재활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질량이 작은 행성은 백색 외성이 되고 질량이 큰 행성은 중성자별 또는 항성 질량 블랙홀이 되면서 일정량의 중입자를 잡아두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백색 외성, 중성자별과 항성 질량 블랙홀이 많아진다면 우주에 남아있는 중입자가 없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새로이 생겨나는 항성의 수는 제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열린 우주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 항성이 더 이상 형성되지 않는 시기에 도달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앞서 질량이 큰 항성들의 초신성 폭발로 인해 중성자별과 행성 질량 블랙홀이 생겨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의 우주에는 자연스럽게 수많은 중성자별과 행성 질량 블랙홀이 존재할 것입니다. 여기서 항성과 블랙홀의 특징을 잠시 살펴보면, 우선 질량이 큰 별들은 그 강력한 인력으로 인해 서로 모이는 경향이 있고, 블랙홀은 주변의 물질을 흡수하며 성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 다음 상황은,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별들이 도처에서 집단을 형성하며 모여들게 되고, 이렇게 부피가 커진 별들의 집단을 서서히 흡수하면서 성장을 해나가게 됩니다. 물론 블랙홀의 성장이 무한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데,
학자들은 블랙홀의 성장은 블랙홀을 포함하는 전체 무리가 은하단의 규모에 이르면 그 성장이 멈춰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해가던 블랙홀은 시간이 지나면서 증발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블랙홀은 자신의 온도보다 우주의 온도가 낮을 경우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열 복사를 하고 자신의 질량을 잃어가며 증발하게 됩니다. 현재 우주의 온도는 약 2.7 켈빈 정도이며 지금 상태에서는 달 질량 정도의 작은 블랙홀만 증발되지만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여 온도가 60 나노켈빈까지 떨어지게 되면 질량이 항성 정도 크기인 블랙홀도 증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우주의 크기가 지금보다 약 10의 19승배 이상 더 커져야 하고 학자들은 열린 우주가 사실이라면 이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약 7,300억 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와 같이 블랙홀들이 모두 증발하고 나면 우주는 블랙홀이 증발하면서 배출해낸 광자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우주는 팽창을 거듭하며 절대온도 0도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주에 존재하는 광자의 에너지들 또한 매우 낮고 그렇게 새로운 물질 입자들이 생성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방사선만이 존재하는 우주는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며 절대온도 0도에 무한하게 가까워지면서 냉각됩니다. 이러한 극저온 상태를 빅 프리즈 혹은 빅칠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빅 프리즈 상태가 지속되다 우주는 결국 열죽음의 단계를 맞이하는데 열죽음이란 우주의 종말 가능성 중 하나의 상태로 운동이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자유에너지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열린 우주론이 사실이라면 우주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닫힌 우주론에서 우주는 어떤 종말을 맞이할까요? 닫힌 우주에서는 열린 우주론의 과정보다 상대적으로 단순한 과정을 통해 종말을 맞이하는데 열린 우주와 같이 무한하게 팽창하는 것이 아닌 닫혀있는 형태의 우주에서는 특정 시점을 지나게 되면 우주의 전체 질량이 우주가 팽창하는 에너지보다 크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대폭발의 정반대 상황이 되며 우주는 하나의 점으로 축소되어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닫힌 우주론에서의 우주 종말 가설입니다. 이러한 가설을 대함몰 또는 빅 크런치라고 부르며 이 대함몰이 일어나는 과정은 대폭발, 즉 빅뱅이 일어나는 순서의 정반대 과정으로 일어난다고 추정합니다. 흥탄한 우주의 종말은 우주에 있는 물질의 양과 에너지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주에 들어있는 물질의 양이 충분히 많으면, 즉 밀도가 충분히 높으면 우주 내 중력이 강해져 닫힌 우주가 되고 반대로 우주의 물질의 양이 적으면, 즉 밀도가 너무 낮으면 열린 우주가 됩니다. 평탄한 우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주 초기의 팽창 속도와 물질의 밀도가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편 우주의 존재 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종말을 맞이한다는 앞선 결론들과는 다르게 아예 우주에 종말이 없다고 보는 가설도 존재합니다. 20세기 초반까지 우주론의 대서로 불리우던 정상우주론이 대표적인 가설인데, 정상우주론이란 대폭발 이론을 부정하는 가설 중 하나로 우주가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항상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가설입니다. 이 주장은 20세기 초반까지 우주론의 대세로 자리 잡았으나 대폭발 이론의 등장 이후 현재는 큰 힘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다양한 우주 종말 가설 이외에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가설은 빅립 이론입니다. 빅립 이론은 먼 미래의 우주의 모든 물질들이, 심지어는 시공간 그 자체가 우주 팽창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찢어진다는 가설로서 현재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론은 말 그대로 가설에 불과합니다. 드넓은 우주의 끝은 과연 존재할 것인가? 끝이 있다면 그 결말은 어떠할까요? 미지의 우주 미스터리를 밝혀내기 위한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